안녕하세요. 토마토 토익 RC 강사 김익겸입니다. 오늘은 5월 적중 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파트 5 10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01번 문제. 여러분 선택지, 이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어근은 같은데 뒤에 모양이 다 다르죠. 이걸 품사 문제라고 합니다. 품사 문제도 순수한 품사 문제만으로도 한 달에 파트 5의 3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빨리 풀 수 있어서 우리가 빨리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ED로 끝나는 친구들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가 된다라고 적어주세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 그리고 이 ED를 제거한 이 친구가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사에 이렇게 ED를 붙일 수 있다는 거. 동사인 걸 바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다음 이렇게 able이 붙은 친구들은 우리가 able만 보면 형용사잖아요. 마찬가지로 able로 끝나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쉬운 접미사죠. 이렇게 sion, tion으로 끝나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빈칸 앞뒤를 보니까 빈칸 앞에 정관사 더가 있죠. 여러분 공식입니다. 관사 뒤에는 꼭 명사가 있어야 하니까 정답은 extension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봐야 할 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혼동어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 방금 나온 extend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를 길게 만드는 연장하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맨 위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는 확장하다, 공간을 확장한다. 우리의 사업을 확장한다.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알아두세요. 또 가운데 이 친구를 확장하다로 알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확장하다는 방금 봤던 expand 이거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특이하게 이 친구 보세요. 동의어 써드리겠습니다. spand랑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를 지우고 s를 붙이면 쓰다, 지출하다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xpand의 명사형은 expense, 비용, 지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혼동어휘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근은 같은데 접미사가 다 다르죠. 아까 봤듯이 이렇게 ed로 끝나는 친구들은 ed를 빼면 뭐가 됐죠? 동사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기본 어휘일 경우에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어휘의 품사가 두 가지랍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동사 아니면 명사겠죠. 동사, 명사 둘 다 되는 친구도 있고요.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ing를 붙인 친구들은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접미사만 보고 품사를 다 알아냈죠. 이런 것들은 제가 결론만 알려드리는데 우리 실제 강의를 보면 더 쉽게 귀에 쏙쏙 박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강이니까 결론만 얘기합니다. 빈칸 앞을 보겠습니다. 빈칸 앞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 동사가 보이죠? 역시나 동사 뒤에만 이렇게 ed를 붙일 수 있다 했죠?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iv로 끝나면 형용사죠. 이 친구는 명사죠. 빈칸도 명사가 되겠습니다. 복합 명사라 하죠. 그래서 명사 자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는 A, B 그리고 이 D도 명사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ing를 끝나는 동명사는 형용사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형용사 뒤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탈락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동사에 ing를 붙여 만든 동명사는 이렇게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D는 탈락이고 A하고 B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관사가 없죠. 앞에 어나 언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수 그게 아니고 복수일 테니까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혁신적인 마케팅 접근법들 이런 뜻으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친구랑 동의어인 access 접근이라는 명사로 쓰이거든요. 이 친구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on 뒤에 es를 붙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인데 access는 관사나 us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휘 문제죠. 보기를 보니까 이제는 품사 문제가 아닌 거 알겠죠?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이 친구는 중요합니다. 정리할게요. 토익에 정말 잘 나오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샀다. 두 기업이 합쳐진다. 그래서 합병하다, 인수하다. 그런 어휘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명사 형태는 지금은 동사고요. 명사 형태는 이렇게 R만 붙이면 되고 이 친구의 명사 형태는 여기 보이죠? 그래서 션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erger and acquisition, M&A가 되겠습니다. 인수합병이었고요. 이 친구는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의 분리란 뜻이죠. 다음 여러분 이거 확장자면 알죠? 이거 뭐 윈도우의 확장자명 DOC는 문서라는 뜻이죠. 보통은 뭐에 관한 문서로 전치사 of랑 잘 어울립니다. 다음 마지막 이 D번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comply라는 준수하다라는 뜻의 동사의 명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뒤에 전치사 with가 잘 붙기 마련입니다. 그럼 빈칸 뒤를 보니까 전치사 of가 나왔죠. 그래서 C와 D는 정답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 제한된이라는 형용사의 수직을 받는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회사명이 총 2개 있죠. 이 법률 서비스에 의해서 뭐가 된? 인수가 된 이 법률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quisition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여러분 구조가 특이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에서 여기까지가 수식어구라 하죠. 뭐에 관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egarding이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뭐뭐에 관한이란 뜻이에요. 동의어 좀 적어볼게요. concerning과 동의어로 뭐뭐에 관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표하시고 요 두 단어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얘는 기본이고요.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요거를 수량 효용사 문제라고 합니다. 수량 효용사 문제는 중요한 게 단순지 복순지 아니면 불가산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지 복순지 아니면 불가산인지. 수량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죠. 여기 명사를 보니까 단수명사죠. 여러분 이로 끝나면 사람 명사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어나 뒤에 s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s가 없죠. 그 말은 한 명, 단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명을 보여주는 both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또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가 나오는 few도 탈락이 되겠습니다. 또 all이라고 하면 사람을 꾸민다면 당연히 여러 명이겠죠. 마찬가지로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ny가 정답인데 any의 특징 좀 정리합니다. any는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에요. 해석이 어떤 뭐뭐라도 이 해석에 걸맞게 any 뒤에는 어떤 명사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ny 단수, any 복수, any 불가산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탄력적인 수량 형용사죠. 정답은 an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 문장 맨 앞에 정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누구든지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관심 있는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가정을 한다 보시면 돼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토익의 패턴입니다. 누구든지 관심 있으면 가정하는 거죠. 연락 주세요. 하나의 패턴이라 보시면 되고요.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품사 문제로 바뀌었죠. 어근은 같은데 뒤에 있는 전미사가 다릅니다. 그럼 배운 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ed를 붙일 수 있는 건 동사라 했죠. 또 ed를 붙이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했죠. 다음 이 동사에 s를 붙였으니까 여전히 이 친구도 동사가 됩니다. 마지막 C번은 션으로 끝났으니까 명사가 되죠. 분사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그냥 확 끝내봅시다. 빠르게. 여러분 빈칸 앞에 이거 무슨 격이라 하죠? 소유격이라 하죠. 아까처럼 정관사 뒤, 소유격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간단해도 여러분 전미사 보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또 어휘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명사 어휘 문제죠. 전부 다 명사, 전미사가 있습니다. 근데 빈칸 앞에도 또 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명사가 2개 연속될 때 이거를 복합 명사라고 합니다. 복합 명사를 푸는 방식은 2가지인데 이미 외워야 돼요, 사실. 그런데 시험장 가서는 외우지 못한 표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해석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복합 명사는 앞명사가 뒷명사의 종류를 보여줍니다. 다른 기회 말고 무슨 기회? 취업 기회. 취업 기회. 이렇게 암기해서 여러분 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기해 줘야 돼 이거는. 취업 기회, 경력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를 경우 또는 행사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런 행사. A번은 많이 나오진 않고요. 이거는 행동이 되겠죠. 조치 또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적어볼까요? 이 3가지는 잘 나오니까 여러분 뜻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별표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죠. 품사 문제긴 한데 조금 어려운 낚시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ER로 끝나면 사람 명사죠. 그래서 얘는 명사라고 할게요. 근데 이건 사람 명사죠. 다음 A번 같은 경우에는 MENT로 끝나니까 얘도 명사가 되죠. 사람은 아닙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ING로 끝나면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그랬죠. 형용사 아니면 명사. 빈칸 앞을 보니까 전치사 in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은 전치사 다음엔 무조건 명사지 하고 이 C를 많이 해요. 동명사,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그런데 여러분 동명사는 마치 동사와 똑같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빈칸 뒤를 보니까 빈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전혀 없죠. 그래서 C번은 탈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가려면 빈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빈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으니까 C번은 탈락이 되죠. 다음 전치사 뒤에는 절대 이런 동사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B번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명사죠. 사람 명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어나 뒤에 S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빈칸 앞에 관사가 없죠. 또 자체적으로 S가 없죠. 그래서 B번도 탈락이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문제가 쉬운 문제 같지만 은근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소유격이다. 소유격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빈칸 뒤에 명사가 없잖아. 이거 동사잖아. 하고 A를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문장의 동사는 여기에 이미 있잖아요.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이 친구는 동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ed로 끝나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 했죠. 이 친구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이 ing형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청소, 예정된 청소. 그래서 여기는 동사 앞에 나오는 주격 대의가 아니고요. 명사 앞에 나오는 소유격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D번을 고르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 D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뒤에 나온다면 거의 이렇게 by themselves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관용어로 통째로 암기하세요. 그들 스스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A번은 동사 앞에 나오는 주격, B번은 명사 앞에 나오는 소유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또 명사 어휘 문제인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직업이라는 명사고요. 얘는 세대라는 명사고요. 중요한 단어죠. 얘는 세입자. 마지막은 대학교 아닙니다. 얘는 동료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공통점. C하고 D는 둘 다 무슨 명사? 사람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빈칸 앞에 보니까 socialize with가 보이죠? socialize는 사회화하다. 여러분 사회화하려면 혼자는 못하죠. 사회성을 기르려면 여러 사람들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명사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빈칸 뒤에 후치 수식을 보면 여러분 분석해 볼게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거를 전면구 후치 수지라고 합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이런 분들. 그러면 부서에 계신 분들은 세입자, 주민이 아니고 동료가 되겠죠. 정답은 colleagues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쉬운 대명사 문제 같은데 학생들은 후를 보고 사람 해야지 이 댐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댐 같은 대명사는 절대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빈칸 뒤에 있는 이 후는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뭐 관계대명사 이러는데 이제부터 명사 뒤에 나온 후는 무조건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식을 받지 못하는 대명사인 댐은 탈락이고요. 정답은 도주가 되는데 도주의 별표 해볼게요. 도주는 정말 잘 나오는 대명사로 시험에서 사람들이라는 뉘앙스로 정말 빈출이 됩니다. 그럼 거의 한 2달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정답은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이 than은 보통 부사로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에 올 수 없고요. this는 사람이 아니라서 탈락이고요. 후 앞에는 사람 명사, tham은 수식 못 받으니까 탈락. 도주는 항상 수식 받아야 되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아까 anyone처럼 그냥 통째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포인트는
품사 자리, 명사 어휘 문제, 그리고 대명사, 명사 대명사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파트 6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트 6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6는 한 세트에 총 4문제가 있죠. 총 2세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8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시험장 가서 파트 6를 할 때 맨 처음 봐야 할 것이 이런 식으로 글의 속성. 학생들이 파트 6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 보이는 거는 파트 5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데 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파트 5처럼 접근했다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웹페이지고요. 제목은 특별히 없죠. 데일리니까 기사 같은 느낌이네요. 일간지. 그걸 보고 여러분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제 문제인데 파트 5의 시제 문제는 빈칸 뚫린 문장만 보고 거기에 시간의 부사구, 거기에 접속사 정도만 보면 되는데 파트 6의 시제 문제는 앞문장, 뒷문장을 보고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저는 시제 흐름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늘 했던 대명사 문제죠. 오늘 파트 5의 컨셉은 명사, 대명사, 전미사 그런 거였죠. 대명사 문제니까 얘도 뒤에 있는 명사구 풀자 파트 5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명사도 도움이 되겠지만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니까 절대 첫 번째 문장의 빈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문장에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를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빈칸 앞문장에 이 친구들이 지칭하는 명사가 복수인지 한 2명인지 사람들인지 또는 일부인지 그걸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음 3번 문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문맥 문제를 하는데 이 친구는 보기부터 보지 마세요. 보기에 오답이 3개니까 앞문장, 뒷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명사 어휘 문제인데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 어휘 문제 요게 전체 흐름을 다 보고 풀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럼 한번 가겠습니다. 시제 문제입니다. 제가 할 거는 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할 거는 이 빈칸 앞문장, 뒷문장의 시제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완료의 느낌의 과거분사 나왔죠. 형용사니까 얘는 이미 제작된, 이미 배포된 완료의 뉘앙스를 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아닌데 동사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제의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완성되고 배포된 설문지에 관한 거. 또 빈칸 뒤에 보니까 이렇게 과거 시제가 나왔죠. 또 이디형 분사도 있네요. 얘는 동사니까 얘는 분사 형용사가 되죠. 또 빈칸 뒤뒤를 보니까 또 과거 시제가 나왔네요. 계속 과거 시제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미래 시제가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시제 흐름상. 그래서 미래 시제인 A하고 데이빗은 일단 지워주시고요. 둘 중에 하나인데 과거의 뉘앙스를 주는 거는 현재 진행이 아니고 C번이 되겠죠.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토론토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그들의 회사를 이미 평가한 건지 앞으로 평가할 건지 아니면 지금 평가하는 중인지 그 패턴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과거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권고를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참여 공고를 이미 받았다. 그리고 얘네들은 참여 안 하기로 했다라고 보니까 정답은 맞네요. 이미 평가한 게 맞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약간 의구심이 든다면 다른 문제를 다 풀고 와서 시제 흐름을 느낀 다음에 다시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100% 확신을 갖고 풀다.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정답으로 해놓고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혹시라도 반전에 있지 않는 한은 이게 정답인 겁니다. 알았죠? 이것만 물고 늘어지면 이것 때문에 이거 다 읽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 정도면 바로 정답이야. 알았죠? 다음 두 번째 대명사 문제는 빈칸 뚫린 문장 앞을 보라 그랬어요. 앞을 보니까 6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참여하도록 권고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참여를 안 했다라고 했어요. 빈칸 뒤에도 볼게요. 결국 275개만 참여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복수명사 앞에 나왔으니까 일단 이건 탈락이네요. 왜냐하면 회사 2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회사가 했다. 그것도 아니겠네요. 모든 회사 아니고 275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썸은 전체 중에 부분을 보여주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썸 뭐라고요? 전체 집합 중에 부분을 보여준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600개 회사가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이거 빼고 275만 참여했다. 그러면 325회사는 참여 안 한 거죠? 일부는 참여 안 했고 여기만 참여했다. 그래서 정답은 썸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지는 왜 안 되는데요? 여러분 도지는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지칭합니다. 만약에 도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600개 회사가 다 참여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지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문맥 문제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앞문장 뒷문장을 보셔야 돼요. 앞문장을 보니까 이 빈칸으로 문단을 시작하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빈칸 뒤를 보겠습니다.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온다. 뭔가 조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온다. 그 문장 전에 있는 빈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볼게요. 작년 얘기를 하진 않겠죠. 다음 달 초에 나온다. 그 직전 빈칸이니까. B번을 보겠습니다. 결과가 지금 모여지는 중이다. 컴파일. 어려운 단어 아니고요. 파일이 쌓다란 얘기죠. 함께 쌓는 거니까 모이는 중이다. 엮이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지금 모이는 중이고요. 다음 달에 나옵니다. 정답 그래서 흐름상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트 6는 제가 흐름이 중요하다 했죠. 여기는 과거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현재 얘기를 하고요. 쭉 여기는 미래 얘기를 하고요. 역시나 흐름에 따라서 시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런 것까지 느껴야 돼요, 여러분. 결과가 엮이는 중이다. 다음 달에 결과 나온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빈칸 뒤에 보니까 이 친구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적어 볼게요. 이거 아까 뭐였죠, 이거? 뭐뭐에 관한이라는 전치사죠. 쉽게 about이라 보시면 돼요. 뭐에 관한 이게, 뭐에 관한 추가 이게 라는 빈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에 관한 추가 이게, 정답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더해 볼게요. 이 설문조사의 방법론에 관한 추가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후반부 이렇게 지시형 문장을 쓰는 거죠. 추가 정보 제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흐름, 앞에 있는 명사 보기, 앞뒤 문장의 흐름 보기, 마지막은 후치 수직, 전치 수직 보기로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메일인데 여러분 발수신자를 볼게요. 발신자는 마리네즈 씨고요. 수신자는 윙스 씨고요. 여러분 제목을 보세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약간 설문의 느낌을 주고 있죠. 오늘의 컨셉은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품사 문제죠. 이런 건 여러분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명사 문제였습니다. 아시죠? 빈칸 뚫린 문장만 보고 풀면 틀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대명사 문제. 앞문장에
얘가 지칭하는 명사를 보자. 다음 세 번째, 얘는 그냥 명사 어휘 문제인데 빈칸 뚫린 문장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 아까는 맞았지만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문명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품사 문제부터. 여러분 빈칸 앞을 보시니까 이렇게 동사가 있죠. 동사. 그리고 이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죠. 영어의 가장 전형적인 문형입니다. 동사 뒤에 명사 나오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이렇게 부사구가 있으니까 빈칸에는 추가적으로 동사나 명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칸은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가볼까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사가 품사 문제일 때 정답일 때 팁이 있어요. 빈칸을 없애도 문장은 성립합니다. 볼까요? 우리 기록은 보여줍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많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당신의 여행을 위해서 이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면 빈칸이 없어도 문장은 성립되죠. 이럴 때 품사 문제라면 딱 부사가 정답인 거예요. 자주 선택했다. 동사를 꾸미고 있죠. 자주 선택했다. 정답 그래서 A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명사 문제였습니다. 대명사 문제는 빈칸 앞에 있는 문장을 보라 그랬죠. 빈칸 앞에 있는 문장의 명사를 볼게요. 명사를 보니까 질문이 4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하는 거니까 일단 사람 명사는 탈락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C를 한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C번은 둘 중에 하나란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앞에 있는 전체 집합은 몇 개였죠? 4개였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이동원은 탈락이고요.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대신 맞는 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상 그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그 4개 다 답해 주는 거잖아요. 정답.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빈칸을 보니까 여기 있는 소유격 뒤에 나온 빈칸이죠.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걸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뭡니까? 답이죠. 당신의 대답을 듣길 원합니다. 그게 되겠죠. 24시간 내로 당신의 답변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은 어떤 단어일까요? 답변. 여러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피드백이죠. 이게 바로 고객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얘를 변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고객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적어볼까요? 코멘트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소유격만 보고 당신이 답변하는 거니까 당신의 답변.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맥 문제인데 우리 앞문장 뒷문장 보기로 했죠. 앞문장 보겠습니다. 앞문장은 우리는 당신의 답변을 24시간 내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빈칸 나왔어요. 그리고 시작하자면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뒷문장보다는 보통 앞문장에 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볼게요. 여러분 당신이 클럽 멤버니까 우선권 탑승, 먼저 탑승하는 거 있죠. 그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빨리 예약 안 하면 지금은 설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예약은 아닌 것 같고요. 행사 예약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마찬가지로 다른 비행기 태워주겠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죠. 흐름이 뭐였어요? 설문조사, 답변 좀 해줘라 이거였죠. 마지막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두가 있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대신 받는 건 대명사인데 이렇게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맞는 건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게 뭔데요? 우리가 만약 뭐 한다면? 우리가 만약 받는다면, 당신의 답변을 24시간 이내로 우리가 받는다면 그러면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파트 6는 주어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앞문장의 주절도 종속절도 다 1인칭 복수인 위였죠. 그럼 다음 문장의 주어도 갑자기 3인칭으로 바뀌기보다는 주어가 흐름을 딱 가져가는 거예요. 1인칭 복수로. 우리가 24시간 내로 받는다면 그러면 당신은 이런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라 라는 추정능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죠. 이런 식으로 파트 6는 단순 품사 문제 말고도 대명사 문제라면 앞문장에 지칭되는 명사, 다음 이렇게 흐름 문제라면 앞문장, 뒷문장의 흐름을 보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 파트 6 끝내고 파트 7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파트 7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죠. 그런데 질문만 잘 분석한다면 마치 파트 5처럼 쉽게 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사인데, 여러분 기사의 특징이라면 어렵죠? 어휘도 어렵고 또 내용도 어렵고. 근데 기사의 특징이라면 첫 번째, 로컬 얘기를 많이 해요. 국제적인, 국내적인 얘기도 많겠지만 한 지역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과거 추억팔이를 많이 해요. 얘가 원래는 이랬었다. 추억팔이. 세 번째, 후반부에는 희망찬 얘기, 미래지향적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얘기, 뭐 개인 사업자의 성공 사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한 업체가 다른 업체로 업체 변경되었다, 개조한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 로컬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마을 얘기 같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파트 7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기사 목적인데 초반부에 잘 안 잡히면 다른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에 종합해서 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구일 확률 높은지, 확률만 높으면 정답이기 때문에 얘가 누구야 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간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어 문제인데 터치가 힘들면 얘를 지우고 풀면 정말 잘 풀릴 수 있습니다. 파격적이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고유대명사, 그래서 업체명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오랫동안 운영했다. 그게 포인트죠. 다음에 이 업체를 그냥 백화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러한 기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 얘기 같네요. 이 사람 직업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애킨스가 처음으로 일한 곳이었다. 그러한 인문의 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추억팔이합니다. 그 사람이 10대였을 때 3년 동안 우리가 졸업한 후에 또는 학교 다니는 그러한 휴일 동안에 애킨슨 씨는 원래는 처음에는 여기서 일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일했고, 그러한 추억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애킨스 직업 알겠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방금 봤던 건 추억팔이였잖아요. 근데 질문의 시제를 보시면 지금 뭐 하는 사람일 확률 높은지, 그래서 일단 A번 고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나왔네요. 지금 그 사람은 고용되었다. 이 사람 1이 되겠죠. 직업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가게에 새로운 외관을 주기 위해서. 이 look은 외관이란 뜻이에요. 가게에 새로운 외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해석해 볼게요. 이제 좀 뭔가 새롭게 바꿔야 할 것 같아. 나는 여러 디자이너들과 만나봤는데,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성만, 이렇게 이름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레드는 애킨스 맞습니다. 동일인입니다. 내가 여러 디자이너 만나봤는데 프레드가 애킨슨이 최고야. 그러면 애킨슨 씨도 디자이너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이제 목적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취업 기회. 아까 커리어 오퍼튜니티 기억하죠? 취업 기회를 광고한다? 여기에 일자리 났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음, 한 기업가의 프로필을 제공한다. 아니 이건 여러분 가게가 바뀐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까 애킨슨 씨는 엔트러프레너, 기업가라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이너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탈락이죠. 다음, 한 업체, 한 지역 로컬 업체에 수리를 발표한다. 요 친구가 딱 정답인 거죠. 원래 토익에 정말 잘 나오는 renovation. 다 적어볼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부 다 RE로 시작하죠. 업데이트랑 똑같은 말이에요. 새롭게 개선한다, 수리한다. 토익에 정답이 잘 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바로 두 문제 풀었고요. 마지막 문제는 가려보기로 했죠. 가려보겠습니다. 몇 번째 줄이요? 이거 찾는 것도 은근히 어려워요.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여기 있네요.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후치 수직을 보니까 이전 가게의 이런 클래식한 요거를 프리저브 한다랍니다. 다 바꾸는 건 아니고 이전 가게의 클래식한 이거는 그냥 냅둘 거다, 보존할 거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겠죠? 이전 가게의 이러한 터치는 남기겠다. 뭐가 좋죠? 수정사항은 남기겠다. 아니 이전 가게의 수정사항을 어떻게 남겨요? preserve랑 modification은 뭔가 상반되는 단어 같죠? 탈락입니다. 이전 단어의 다시 한번 이전 가게의 뭐 특징은 그대로 살리고 원래 있던 좋은 클래식한 그것들은 살리고 다른 것만 바꾸겠다. 그래서 토익에 정말 잘 나오는 features.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프리저브랑 A는 완전 상반되는 느낌이라는 거 탈락이고요. 다음, 이제는 2중, 3중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번 달도 그랬고요. 저번 달도 그랬고요. 매달 시험장에 가는데 항상 느끼는 거. 학생들은 파트 7에 시간 쫓겨 푸니까 마지막 문제가 항상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반부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괜히 여러분 의식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매달 시험장 가서 느끼는 겁니다.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쫓기듯 푸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문제 중에 5문제가 어려운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려우면 한 문제, 두 문제, 많아봤자 두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시간 관리 잘해가지고 정상 컨디션으로 마지막 문제까지 정복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기사 나왔고 이메일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 없고요. 이메일은 트레이닝 세션이라는 훈련이라는 제목이 있죠. 그리고 그럼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 문제죠. 사실이 아닌 걸 고르면 돼요. 그 말은 사실인 거 3개 지우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의어 문제니까 지워도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메일의 목적이니까 이건 연계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 보고 풀면 되는 거고요. 다음, 이렇게 그럴 가능성 높은 most likely, probably 이런 친구가 들어가면 연계 문제가 돼요. 연계 문제 어려운 거 없고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을 다 보고 취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80번은 왜 키워드가 이거네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왜 상품권을 받았을 확률이 높은지 약간 추론이 들어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닝 세션부터 보겠습니다. 많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1번이 좀 헷갈립니다. 보니까 가르친다. 그러면 teach 뒤에 나오는 거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가르치는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컨벤션 센터의 직원들을 가르친다.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면 컨벤션 센터의 직원들이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미팅 플래너와 전시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은 워커스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잘 서빙하기 위해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봐봐요. 이것도 팁입니다. 선택지에 있는 대명사는 질문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습니다. 그럼 네이라 하면 뭘까요? 훈련이죠. 훈련은 미팅 플래너들을 위해서 의도된 거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도됐지만 사실 여기서 배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훈련은 이 사람들을 위해 의도된 게 아니고 이 훈련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컨벤션 워커스였죠. 그래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게 좀 감이 안 오면 이걸 다 지우면 돼요. 있는 정보는 지우자. 있는 정보다 지우자. 이런 식으로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있는 정보가 아닌 잘못된 정보인 B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76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는 훈련의 대상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어 문제 우리 쉽게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목적어로 보니까 고객을 아주 존중을 가지고 고객을 이거한다. 직원들은 배웁니다. 고객을 이거한다. 그러면 사람 목적어랑 어울리는 동사를 찾으면 됩니다. 사람과 어울리는 여기 나왔네요. 고객을 우리가 응대한다라는 deal wit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al with는 시험에 잘 나오는 handle 또는 여러분 조심하세요. attend to까지 나오면 고객에게 응대하다, 참석하다 아닙니다.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C가 되겠습니다. 다음 7, 8번 배 씨가 왜 이메일을 썼을까? 이거는 연계 문제 아니었죠. 보니까 나는 그냥 이러고 싶었어. 이게 바로 힌트입니다. 그냥 다른 거 말고 그냥 이거 원했어. 얘가 목적 아닐까요? 맞죠? 딱 이것만 원해 이런 뉘앙스니까요. 나는 당신의 훈련을 즐겼고 그러면 나는 컨벤션 워커가 되는 거죠. 배운 사람이니까. 이거에 별표하세요. 이러한 대문자는 나중에 연계가 되는 친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별표했습니다. 나는 정말 유용한 걸 배웠어. 내 일에서 도움돼. 그리고 또한 얘기하고 싶어. 정말 감사하다고. 상품권 아까 본 적이죠. 대문자 동그라미입니다. 이 식당의 상품권 정말 고마워. 그러면 감사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렇죠. thank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다음 배 씨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목요일날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상품권, 이 식당 상품권 받았다. 이런 내용을 봤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계속 보면 정답 안 나와요. 이건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을 보고 그 다음에 상품권을 보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목요일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역시나 대문자가 핫합니다. 이번 달 토익도 그랬고 저번 달 토익도 그랬고 이번 달 말 토익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목요일 날 푸드 서비스 워커는 참여했습니다. 목요일 날 훈련을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푸드 서비스 워커의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정답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쉽게 풀었고 역으로 가니까 쉽게 풀죠. 마지막 상품권을 왜 받았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권 이 식당 봤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여긴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면 상품권을 받을지. 그런데 아까 우리 파트 6에서 봤듯이 어떤 조건이라면 전반부 말고 후반부에 잘 나와요.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후반부에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왔죠. 여러분 투부정사는 많은 경우에 미래지향적 그리고 가정의 느낌을 줍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런 가정의 느낌을 줘요. 목적이나 가정의 느낌을 줘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훈련 참여하는 거에
훈련 등록하는 거에 우리가 북돋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식당의 상품권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럼 이 사람은 참여한 사람이겠죠. 어디 있습니까? 참여한 사람이겠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운데? 아니, 이런 문제가 거의 다란 말이에요. 괜히 시간 촉박하다고 못 푼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시험 끝나고 문제를 공개 안 하니까 그냥 마냥 어려워 보여. 못 푼 거는. 근데 오히려 초반 문제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이번 달 중순에 시험 보고 저번 달 말에 시험 봤는데 저번 달 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파트 7에서 초반 문제가 은근히 어려웠어요. 그 두 문제 딸린 게. 그러니까 문제 번호의 난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난이도가 높을지는 사실 문제 번호가 아니고요. 글의 속성,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마지막 3중 지문입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 같아요. 부동산 문서잖아요. 다만 이렇게 좀 건조한 얘기 나올 때는, 법률 문서 이런 거 나올 때는 질문이 쉬워요. 질문 길어 보이는 질문이 쉽단 말이에요. 다 어려울 수는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임대계약서, 그다음에 이거는 검사한 양식, 건물을 검사한 양식이겠네요. 마지막은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 임대계약서고요. 아파트 점검 양식이고요. 마지막은 이메일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보증금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글의 속성이 그대로 있죠? 이런 건 연기 아닙니다. 임대계약서에서 언급된 거, 언급 안 된 거 3개 지우는 문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급된 거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본문과 보기를 자주 왔다 갔다 대조하면서 풀면 굉장히 유익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컴플렉스는 건물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에 관해 사실인 거. 여러분, 이 두 개는 첫 번째 지문에서 풀릴 확률이 높겠죠. 다음, 여기도 첫 번째 지문이네요. 세 번째 문단의 5번째 줄에 커버드 바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럼 한번 여러분 질문은 최대 3개까지만 보고 한번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까지의 1년 임대 양식입니다. 보시면 한 달에 $500고요. 매 초에 내야 하고요. 그리고 늦게 내면 벌금 $50. 그리고 너 계약 전에 나가버리면 $100. 여러분, 이렇게 숫자에는 동그라미를 계속 해주세요. 나중에 꼭 연계가 됩니다. 한 달 임대료, 연체료, 그다음에 계약 위반료 각각 다 나왔죠. 그리고 렌트는 전기, 수도, 난방 다 포함하는데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tenant responsibility. 무슨 말일까요?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이 말은 얘는 포함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옵셔널 멤버십은 $80가 되겠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동그라미 했어요. 그럼 한번 첫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본문을 왔다 갔다 자주 하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왜? 여기 있으니까요. 포함 안 된다가 separately, 보이죠? 따로 결제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파트에 관한 일반적 사실인 걸 고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자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호는 주차 한 대를 포함한다. 추가적 차량이 있다면 길 건너에 우리 공원을 이용하세요라고 나왔죠. 추가적 차량은 길 건너에 공원을 이용하세요. 그런 정보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공원 근처에 있다. 정답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보면 알아요. state나 true 같은 또는 said 같은 문제는 언급됐는지 안 됐는지 진위 확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추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indicate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동의어 문제입니다. 동의어 문제 어디 있나요? 빨리 찾는 것도 여러분 여기 있네요. 5번째 줄. 여러분 지금 이걸 어려운 말로 수동태라 하죠. 수동태 동사는 주어랑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보겠습니다. 주어가 역시나 문장 맨 앞에 n이 잘 나오죠. 청소나 수리할 게 있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주어 한번 해볼까요? 보증금에 의해서 이게 될 겁니다. 청소나 수리할 게 필요하다면 보증금에 의해서 이거 된다. 보증금은 어떤 개념이죠? 돈의 개념이죠. 청소나 수리 같은 용역은 당연히 비용, 대가가 있죠. 보증금에 의해서 뭐가 된다? 그렇죠? 지불된다. 원래 보증금이 그런 여러분 목적이잖아요.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문제가 연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문제가 연계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3중 지문은 연계 문제가 2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8, 9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중요했어요. 대문자 숫자 매달 똑같아. 대문자 숫자. 리지 씨가 $100의 벌금을 왜 받았는지, 그리고 리지 씨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러면 이 리지 씨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2번째 말고 3번째로 바로 갔어요. 그렇죠? 리지 씨 얘기니까. 그리고 100부터 찾아줘. 딴 거 하지 말고 100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100의 벌금은 예상했습니다. 강조용법이죠. 부정 아닙니다. 강조입니다. $100의 벌금은 예상했습니다. 언제? 내가 이사가 나갔을 때. 내가 나갔을 때 $100 인정할게. 근데 $200는 아니잖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정답이 안 나오죠. 연계 문제니까요. 그럼 능동적으로 우리 $100를 가지고 어딜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렌탈 어그리먼트로 가야겠죠. $100 어디 있습니까? 기억합니까? 임대 계약 종료 전에 나가면 $100가 나온다. 그렇죠? 취소한 거죠. move out, cancellation 똑같습니다. 계약 전에 나간 거는 취소한 거죠. 그래서 $100의 벌금을 받은 거죠. 정답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왔네요. 만료되기 전에 나갔다.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리치 씨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마찬가지로 3번째 지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장이 있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언급했죠. 그 비용이 이 타일 작업을 지불한 거라고 커버 또 나왔네요. 그러나 원래 이렇게 역접의 접속 부사 뒤에 정답 잘 나온단 말이야. 타일은 손상되었습니다. 언제요? 내가 이사할 때 손상된 거잖아요. 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한번 선택지를 가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사할 때부터 이거 손상이 있었던 건데 라는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방이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요? 주방이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탈락이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본 게 아니고요. 부족한 정보를 본 거예요. 분명히 내 잘못은 아니야. 손상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주방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거지.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부족한 정보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정보를 찾으러 능동적으로 다른 지문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깨진 타일이 주방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깨진 타일이 주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보니까 내가 왔을 때 그 타일 이미 깨져 있었단 말이야. 내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결국 주방에 있는 깨진 타일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2가지가 연계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파트 7 절대 위축되지 말고 파트 5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모르는 문제들은 그냥 별표하고 넘어가서 파트 7에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자신감 있게 마지막까지 풀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강을 마쳐 보겠습니다.